안녕하세요, 식스입니다. 산악 자전거를 탄다면 누구나 하고 싶은 기술, 반이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팔을 팔굽혀펴기 하듯이 구부리면서 상체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팔을 쭉 뻗어주면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의 반동으로 앞바퀴가 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이때 명심하셔야 될 게 팔은 쭉 뻗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앞바퀴를 들 때 팔로 핸들바를 강하게 잡아당겨서 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바퀴가 순간적으로 높게 뜨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앞바퀴가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반요브를 할 때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지 않고 앞바퀴를 들 때 고개를 푹 숙이는 동작 또한 잘못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를 더 높고 오래 들고 싶다면 처음에 제가 알려준 것처럼 펌핑으로 앞바퀴를 든 다음에 뒷바퀴에 앉는다는 생각으로 체중을 뒷바퀴에 실어주면 됩니다. 핸들바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감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팔을 구부리면서 상체를 낮춰주고 팔을 펴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을 반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앞바퀴가 1cm씩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앞바퀴는 억지로 힘을 줘서 높게 들 필요 없이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뒷바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무게중심을 핸들바에 실어줍니다.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머리와 어깨가 핸들바보다 더 앞에 위치하면서 무게중심이 핸들바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쭉 뻗어주면서 도약하였기 때문에 이때 무릎은 쭉 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뒷바퀴 또한 많이 들 필요 없이 가볍게 통통통통 튕겨줄 정도로만 들 수 있으면 됩니다. 엉덩이의 반동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접어서 들어 올리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앞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뒷바퀴를 들어 올리고 쿵 하고 떨어뜨리는 것 또한 잘못된 동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들바 위에 미리 체중을 실어 놓고 핸들바를 짚고 앞돌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뒷바퀴를 들어 올리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작은 단순히 앞바퀴와 뒷바퀴를 드는 동작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협이란 것이 앞바퀴를 들고 도약을 하고 핸들바를 밀어주고 그리고 뒷바퀴를 끌어올리는 일련의 연계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반협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를 들어주는 것과 같이 일련의 기본적인 연계 동작을 익혀두셔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이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약과 관련된 연계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뒷바퀴를 들기 위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낮춘 자세를 보시면 핸들바와 허벅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쭉 뻗어서 도약을 하고 엉덩이가 들렸을 때 핸들바와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유업의 도약과 똑같은 원리로서 이 동작을 연습을 하신다면 반유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연계 동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계 동작을 합친 동작으로서 앞바퀴를 들어주고 뒷바퀴를 들면서 핸들바를 쭉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반유업을 할 때 공중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땅바닥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냥 맨바닥에 자지 마시고 나무 작대기나 페트병
이런 걸 바닥에 냅두고 그걸 넘는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반협을 하면서 뭐 다른 기물들을 뛰어넘는데 도움이 되겠죠. 기물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세가 망가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핸들바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다리도 접어 올렸기 때문에 뒷바퀴가 쿵 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람직한 자세를 보시면 핸들바에 무게가 실려있고 허벅지와 핸들바 사이의 거리가 좁고 그리고 무릎도 펴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제가 편의상 반협을 4단계로 구별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앞바퀴를 든 상태에서 엉덩이가 핸들바 쪽으로 이동해서 뒷바퀴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뒷바퀴를 들어 올릴 때 체중이 핸들바에 실리고 허벅지와 핸들바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는 원리가 적용된 동작이며 연계 동작을 익혔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반협은 가장 흔히 보이는 반협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의 반협에서 팔을 쭉 뻗어주면서 핸들바를 밀어주는 동작이 추가된 반협입니다. 이렇게 핸들바를 밀어주면서 뒷바퀴가 조금 더 높게 뜨는 그런 반협이 되겠습니다. 반협을 더 높게 하시고 싶다면 밀어주는 동작은 접어두시고 도약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도약하는 동작을 연습하실 때 핸들바와 허벅지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 핸들바와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핸들바를 더 많이 밀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이 핸들바를 밀어주면 뒷바퀴는 더 높이 딸려오게 되고 반협의 높이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리를 접어서 뒷바퀴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핸들바 쪽으로 날아가는 힘에 의해서 뒷바퀴가 딸려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약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세 번째 단계의 반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반협은 간단합니다. 핸들바와 허벅지가 붙을 정도로 도약을 하고 팔을 쭉 뻗어서 핸들바를 밀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반이호흡은 도약하는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핸들바와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의 반이호흡은 도약하는 힘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핸들바와 허벅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뜨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반이호흡의 높이도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공중에서 핸들바를 밀어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핸들바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엉덩이도 뒤로 쭉 빼주는 동작을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이업 도약 후 금방 제가 설명한 자세를 취할 여유가 생긴다면 네 번째 단계의 반이업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3년 전의 제 반역 모습을 보시고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